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챕터는 오다 작가가 록스의 적단과 그들의 목표에 대한 더 많은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최종장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의 가장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 중 하나인 로저 대 가프의 시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싸움에 이르는 과정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록스의 적단과 관련된 오다 작가의 숨겨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오다는 록스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추구했던 목표들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특정 악마의 열매 2개와 갈릴레아의 거인 목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들로 록스는 성지 마리조아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무를 끝장내기 위해 필요한 악마의 열매는 무엇일까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바프의 금단의 열매는 14년 전 하랄드 왕이 암살되었을 때 아직 그 왕국에 있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가반이 샹크스와 함께 성에 갔을 때 어떤 의문의 인물이 이 열매를 훔치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훔쳤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키 왕자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지백이 찾던 열매 중 하나는 로키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로키와 비슷한 고대 혈통을 가진 거인이 벽화에서 니카와 함께 악마와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로키는 이미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기에 지백이 하랄드 왕이 그랬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열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백은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를 찾고 있었을까요? 현재로서는 지백이 능력자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보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열매 중 하나를 먹기 위해 껴두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니카 열매가 이 계획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백의 아들이 어둠 열매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열매가 지백이 찾던 2번째 열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열매를 찾아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각벨리에서 이미 어둠 열매의 힘으로 싸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니카 열매와 어둠 열매가 바로 그 2개의 열매이며 그 중 하나가 엘바프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엘바프의 금단의 열매를 훔친 자가 혼란을 주기 위해 다른 열매를 그 자리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키는 가짜 열매를 먹은 것이 됩니다. 솔직히 이 선택지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로키가 세계 정부와 임무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이 열매의 진정한 사용자이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니카 열매와 어둠 열매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백의 목표는 갈릴레아의 거인 목수들이었습니다. 왜 이 거인들을 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고대 병기 플루톤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백은 임과 맞서고 성지를 파괴하기 위해 이 고대 병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이보이 역시 고대 병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죠. 진짜 플루톤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려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티치는 플루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록스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운명의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백이 어디서 그 모든 정보를 얻었는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신화 속의 섬에 도달하지 않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면 그가 몇몇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모든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베가펑크가 신화 속의 섬에 가보지 않고도 많은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록스와 검은 수염의 부자 관계는 원피스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이 계승되는 의지 대생물학적 운명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킵니다. 루피는 로저의 피가 아닌 의지를 계승했습니다. 반면 검은 수염은 록스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 결과 그의 폭군적인 의지까지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은 수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철하며 교활하고 똑똑합니다. 원피스는 줄곧 선택에 의한 유대와 공유된 꿈이 혈연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검은 수염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궁극적인 반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에 의해 정의되고
심지어 구속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메아리입니다. 이는 최후의 갈등 구도를 명확히 하게 될 것이고, 선택된 운명과 쟁취한 자유의 상징인 루피 대 미리 정해진 파괴적인 혈통의 화신인 검은 수염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검은 수염의 과거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그가 흰 수염을 배신한 것은 단순히 선장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혈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가족을 제안했던 임무를 거부하고 죽인 행위가 됩니다.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한 그의 20년간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계획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검은 수염의 동기를 둘러싼 핵심 논쟁은 국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의 패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시각입니다. 그의 배이름은 이러한 의도의 선언이며, 그의 모든 행동은 로저와 가프의 유산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지어 록스의 영혼이 티치를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영혼 전이설까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버지의 악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궁극의 기회주의자라는 시각입니다. 그는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고 상징과 공포의 힘을 이해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충성심이 아니라 세계 지배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록스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은 그의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며, 그의 동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복수와 야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후의 대결에서 쟁취한 자유와 공유된 꿈, 그리고 진정으로 해방적인 D의 의지를 체화한 루피가 검은 수염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이념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힘과 왕의 자질이 혈통이나 통제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방시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됨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함으로써 루피는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 꿈과 조이보이의 수백 년 된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대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즐거운 결말이야말로 로저가 너무 일렀다고 말하며 그저 지켜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웃긴 이야기입니다. 루피의 승리는 800년 묵은 농담의 마지막 한방이 되어 마침내 세상에 여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다는 록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원피스 극 초반부터 검은 수염과 루피의 꿈의 대립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단 한 번의 싸움을 위한 빌드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주인공 루피의 최종 승리보다도 시작부터 완벽하게 반대측 진영에서 다른 정의를 꿈꾸었던 검은 수염의 최종 승리로 스토리가 마무리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다 작가가 만들어온 검은 수염과 록스의 서사가 너무 짜임새 있고 재밌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